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자와 남자, 가정을 이루는 것, 부부가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 성경 말씀과 같이 한 몸이란 이 개념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또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란 말씀을 항상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몸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우리 그 성경 말씀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밑으로 봐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니고요. 말씀을 항상 기억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한 몸이라는 개념. 생각도 같고, 그러니까 남자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한 몸이니까 사람은 말이죠. 어떤 남자건 여자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그 아내, 즉 그 여자의 생각은 자기 아내의 생각이죠. 아내의 말이나 모든 것 말이죠.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은 자기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와 같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한 몸이라는 걸 이 개념을 항상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몸에서 그 남자의 몸에 남자로서 항상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여자가 말하는 그 자기 아내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자기 그 남자의 그 속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말이죠. 바로 자기니까. 그래서 자기 하잖아요. 이거 꼭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기 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여자의 행동과 말이나 그 모든 것이 남자가 생각하는 그 모든 그 범위, 그 모든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기에 굉장히 이런 말 하건 저런 말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굉장히 감탄스럽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갈비뼈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저 귀엽기만 하고 그저 예쁘기만 하고 그저 좋기만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기만 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몸이니까 그렇게 해야 옳은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자기 아내죠. 여자가 내 앞에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표정 짓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남자 측에서 볼 때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과 꼭 같다는 겁니다. 그걸로 알아라 이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잖아요. 자기. 내 몸이고
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짚어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아내가 나와 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성격 탓,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말들. 난 그런 말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비추어 봅시다. 어떠하든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 자기 아내가, 즉 여자가 자기 아내가 성격이 다를수록 좋아요. 그럴수록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의 성격이 다를수록 좋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가, 여자가 말이죠. 성격이 다를수록 좋아요. 왜 좋으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속에서 생각하는 것 꼭 같다. 여자의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모든 행동과 그 모든 것이 남자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꼭 같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자기니까.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나와 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력적으로 보이죠. 더 좋죠. 예. 그리고 자기한테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 여자에게. 즉 자기죠.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성격이 다르고, 네. 그리고, 네. 예. 그렇게 될 때, 성격이 다를 때, 바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되겠죠. 매력적이 굉장히 나한테 없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리고 내 폭이 넓어지죠. 마음의 폭도 넓어지지만 내가 완성도가 더 넓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남자는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없는 게 이 사람한테 있고 나와 다를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른 것이 부피가 커지겠죠. 그럴수록 좋다 이 말씀입니다. 나한테 없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가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가장 밀접하게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시니까 그만큼 이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많다는 겁니다.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그것이 일평생 동안 배우고 얻어지고 그런 것들이 일평생 동안 배워도 얻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더욱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를수록 좋다 이 말씀입니다. 혹자는 뭐 성격이 달라서 이런 이유를 대시는데 저는 그걸 저 입장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를수록 좋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죠. 모든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고 또 각자가 걸어온 길이 각자 다 다르고 부족하죠. 그러니까 나와 다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니까. 꼭 같으면 싸움만 일어나죠. 이 성격 탓이라는 것은 전 굉장히 이해 안 가는 것이 자기가 꼭 같으면 맨날 싸워요. 생각하는 것도 꼭 같고 무엇도 똑같아 보세요. 자기 보는 것 같고 자기 보는 것이 많잖아요. 자기가 꼭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이 사람 다 꼭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싸웠죠. 도리어 안 좋습니다. 자기와 성격이 꼭 같으면 안 좋다 이 말씀입니다.
달라야 좋은 거죠. 자기와 성격이 달라야 좋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이것은 이렇다 치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이죠.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네, 이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내부 중앙을 채워지고 내가 일평생 동안 배워도 모자라고 봐도 정말 귀엽고 예쁘고 기쁘고 아름답고 봐도 매력적이에요. 봐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너무나 좋다고 탄식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됐다는 그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갈비뼈로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거 가장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까 본문 말씀에도 성경 말씀 말이죠.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남자만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남자도 완전히 떠나고 여자도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말이죠. 응? 딱 가정에 돌입했으면, 가정을 가졌으면 완전히 떠나야 돼요. 남자도 완전히 떠나야 되고 여자도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한테 속했잖아요. 그 남자의 갈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됐잖아요. 하나가 됐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몸이 됐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한 몸이 된 원인은 뭐냐면 남자의 갈비로 씌워졌다는 것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한 몸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말씀입니다. 맞춰진 거죠. 몸에다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돌아가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해요. 남자도 살던 부모를 그 부모를 완전히 떠나야 되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완전히 떠나야 되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망망대해에 돛담배든 그 망망대해에 어떠한 배에 둘이만 타 있고 둘이만 그 배 안에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네. 세상이란 바다 위에 그 배가 한척 끼는데 그곳에 그 배에 둘이만 남겨졌다 이 말씀이죠. 완전히 떠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를 완전히 떠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혹자는 누구는 말이죠. 와 이건 뭐 완전 무지몽매하고 말이죠. 부모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완전 뭐한 사람 아냐 이렇게 속된 말을 쓰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지금까지 길러준 것도 있고 또 부모인데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떠나라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 시댁이나 여자 측에서 볼 때 남자 측에서나 여자 측에서나 그 부모들이 또 그 형제들이 또 친척들이 막 일어나서 막 뭐라고 그럴 거 아니냐. 부작용은 크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보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일단 다 떠나야 돼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일단 떠나야 됩니다. 일단 떠나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 몸을 이루고 자기 가정을 가졌으면 다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야 돼요. 자, 완전히 떠날 때 떠났으면 완전히 떠나야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아까 망망대해에 배에 타 있는 거나 꼭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 세상이란 바다에 그 배 한 척 끼는데 그곳에 둘이가 타 있는데 누가 헤엄쳐 올 것이고 누가 헤엄쳐 갈 것입니까? 죽지. 완전히 떠나서 거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 위에. 이렇게 떠나라는 겁니다. 이래야 다시 자기가 떠나온 그 부모를 바라보십시오. 남자가 떠나온 부모를 바라보고 여자가 떠나온 부모를 바라보라. 완전히 떠난 후에 바라보십시오. 이때 완전히 떠나고 그 이후에 뭐 세월이 뭐 가든 이후에 뭐 어떻든 말이죠. 남자는 자기가 떠나온 부모를 보고 내가 어릴 때부터 길러주시고 부모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공경해야만 제대로 공경할 수가 있고 도와드릴 수가 있고 잘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도 그렇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남자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여자도 완전히 떠나지 못하면 그 가정 정말 나약하고 정말 문제가 많게 됩니다. 정말 요란하고 혼란스럽죠. 괴롭습니다. 완전히 떠나지 못하면. 첫째, 남자 측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면 시콜콜 부모에게 물어보러 가지요. 또 자기가 자라온 여동생이나 뭐 부족한 거 있어서 오빠 뭐 해달라 이러면 또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뭐 해주죠. 자꾸 왔다리 친척 중에도 또 왔다리 거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물론 가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떠났다고 뭐 가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 그 가정관이 그렇게 가져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부부관, 가정관,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완전히 떠나는 것, 그걸 말이죠. 확립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괴롭죠. 완전 떠나지 못하면 뭐 이거 시시콜콜 모르면 또 부모에게 가서 또 묻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 남자는 말이고 이게 이래서 마마보기라고 생기는 것이죠. 뭐 돈 이렇게 월급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먼저 본다. 그걸 왜 거기다가 물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 둘이가 떠 있는데 왜 거기 헤엄쳐 가서 그걸 물어와야 되겠습니까? 여쭈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한 몸이 된 걸 아까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은 얘만 있지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가 될 땐 한 몸이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질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한 몸이고 한 생각인데 얘만 있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확립하고 어떻게 건축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자기 아내와 상의해야죠. 먼저 설령 아내가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해야 됩니다. 손해볼지라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질투가 일어나게끔 됐습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 화가, 그러니까 자기인데 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생각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생각이 이 여자가 뭐 나보다 성격이 다르건 뭐건 간에 여자가 생각하는 거, 표정과 어떤 모든 행동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생각과 똑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생각으로서 이렇게 서로 이 파운데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모니도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같이 웃고 같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같은 방향으로 줄다름쳐 나갈 수가 있죠. 건축하면서 가정을 말이죠. 그런데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그렇게 부모에게 조달받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뭡니까? 아내는 말이죠. 자기 속에 벌어지는 생각과 똑같다는 거니, 자기 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똑같다 했잖아요. 그럼 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질투가 일어나게 됐어요. 똑같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자기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행복하지 못하죠. 이게 완전히 떠나지 못하면 이런다니까요. 여동생이 와서 여기 와서 이 가정에 와서 자기 구축된 지금 진짜 누구나 맞다나 그냥 코가 땅에 붙도록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기 가정을 구축해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동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친척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가족 중에 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뭐 하고 이런 연관성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굉장히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히 떠날 때 이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완전히 떠난 후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 두 번째 순위가 있고, 세 번째 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것이죠. 딱 떠난 후에 우리 가정을 딱 하게 차리게 되면. 자기가 이젠 가정을 가졌고, 자기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다스려 나가야 되고, 자기가 키워나가야 되고, 이 가정을 발전시키고 건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부모에게 슬라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떠났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건축해 나가야죠, 자기 가정을.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뭐 부족하든 뭐 하든 간에 어떻든 손해를 보든 어떻든 부대끼면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알아가는 것. 무지무지 도움됩니다. 뭐 가령 이제 가령 이제 부족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그걸 겪으면서 가정을 이렇게 나가야 튼튼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뭐 부모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뭘 해오면 부모의 무슨 결제 맡듯이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자기 가정을 가졌으면, 일단 떠났으면, 일단 망망대해 버려졌으면 이제는 어떠하든 파도가 치든 아니면 위험하든 어떠하든 간에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둘이가 똘똘 뭉쳐서 둘이 속에 사랑을 키워가고 또 이해하고 또 거기서
또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나하나 가정을 건축해 나가고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튼튼하게 확장시키고 번창하고 부흥 발전되게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한몸 이룬 이 부부들의 놓여진 입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완전히 떠난 후에 이런 거죠. 그게 망망대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 어떠하든 그렇게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부모가 됐고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완전히 떠나고 말이죠. 망망대에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혼을 해도 옆에 사람하고 이 옆에 사람이라 한 것은 자기 아내와 이혼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짜고 이혼하고 뭘 먼저 하면 먼저 아내에게 해야 되고 아내도 먼저 남편에게 해야 되고 이렇죠. 한 몸이니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찾아야 되고 우선순위다 이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것을 잘 정해줄 수 있는 게 확실하게 완전히 떠났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났을 때 완전히 자기 가정을 독립적으로 이것을 부부관, 결혼관, 또 가정관, 올바른 그런 가정관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부모가 와서 이렇게 막 코치시키고 뭐 이렇고 그거 안 됩니다 절대. 또 아니면 마마보이라는 그런 말처럼 가서 막 결제받고 월급 타오면 남자가 말이죠.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가서 무슨 흠집을 막 얘기하고 아이고 이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떠났으면 독특한 둘이 하나가 된 그 한 몸이 되는 그 세계입니다. 그것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우선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해야 돼요. 가정을 말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떠나온 자기 부모를 참으로 애절하게 받들 수가 있고, 공경할 수가 있고, 그런 틀이 생기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또 남자 측에서도 너무나 참 예쁘게 어떻게 해도 예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한 그런 좋게 보이는 그런 자기 아내를 보면서 또 떠나온 그렇게 자라게 해준 부모에게 장모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느낄 수가 있고요. 더욱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개입해가지고 거기면 더 반감만 일어나죠. 자꾸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또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다 말씀도 이렇게 완전히 떠났다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 놓고 부모를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각자도 서로가 또 같이 함께 이 부모 저 부모 같이 가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고 또 두 번째 순위가 정해지고 세 번째 순위가 정해지고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게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잘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떠났을 때 하나하나 다 정립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